2024년 12월 29일 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보잉 737-800에 이상이 발생하며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남 소방본부는 무안공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참담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안공항 참사는 구글 트렌드에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날 발생한 참사는 MBC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끝 콘크리트 장벽에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이날 MBC가 송출한 여객기 동체 착륙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0.1초가량 이상한 화면이 송출되면서 탄핵 817 자막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이 자막 송출 화면에는 폭스바겐, 텔레그램, 애플, 메타, 엔비디아, 카카오티, 고려아연 로고와 택시, 배추, 전기차 충전 아이콘과 함께 광복, 탄핵 관련 817,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이시각 국회 등의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글자들과 아이콘들이 무작위로 함께 떴습니다. 이후 이때 발생한 참사와 송출된 자막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지침 명칭이 817 방침이라는 것과 중국의 소형 공격용 드론의 이름이 CH-817이라는 것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활주로 끝에는 콘크리트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사고 직전 평일인 27일 제주항공 주식에서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주장, 아카이브에 박제된 광주일보의 기사는 참사가 일어나기 훨씬 더 전 7일 전인 12월 22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내용을 보도하고 이후 12월 29일 정정했다는 내용 등, 이렇게 무안공항 참사는 MBC의 난해하고 이상한 자막 송출로 인해, 또한 여러 정황들로 인해 사고가 아닌 고의로 일으켜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 7C2216편은 태국 방콕에서 출발했으며, 공교롭게도 이 태국 방콕에는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북한과 중국이 연관되어 보이는 이 참사는 정말 피할 수 없던 사고였을까요? 그 무게는 테러라는 가능성에 근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가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나기 5일 전 2024년 12월 24일 시사인에는 단독 기사를 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등 약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감금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이틀 후 12월 26일 파이낸스 투데이에는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는 칼럼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27일 오마이뉴스에서는 개업날 중국 해커 90명이 선거 연수원 침투는 황당 주장이라는 반박 기사를 내며 중국인 해커 90명에 대한 이슈가 날로 쟁론이 되며 급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오마이뉴스의 파이낸스 투데이의 칼럼에 대한 반박 기사는 교묘히 말을 다르게 하여 말장난한 어불성설의 반박 기사라는 것입니다. 전날 기재한 파이낸스 투데이의 칼럼 어디에도 개업날 중국 해커 90명이 선거 연수원 침투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교묘하게 의미를 왜곡시키는 침투라는 단어를 추가시켜 파이낸스 투데이의 칼럼을 황당 주장이라 하며 마치 거짓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을 날조하여 보도한 것은 오히려 오마이뉴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왜 칼럼의 기고글을 날조하면서까지 사건을 반박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을까요? 이렇게 점점 선거 연수원의 중국인 해커 90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2024년 12월 19일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선관위 중국인 해커 90명에 대한 이슈는 사그라들게 되고 2025년 1월 20일로 퇴임 예정이었던 주한미국 대사 골드버그는 2025년 1월 9일자로 갑작스레 조기 퇴임 조치가 됩니다. 적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 못해 예방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서둘러 물러나야 합니다. 개업날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90여 명이 중국인 해커라는 보도와 오마이뉴스의 날조된 반박기사, 점점 의심점이 많아지는 무안공항 참사와 그 전후로 중공 북한 관련한 이슈의 정황들, 주한 미국 대사의 갑작스런 퇴임 조치 등을 보았을 때 이 참사는 사고인지 테러인 건지,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 건지,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부대 90여 명에 관한 반박은 왜 날조하면서까지 보도한 건지, 중공이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었길래 그랬는지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